앞에서 말을 깜빡하고 말 안 했는데 스터디도 했었네요. 그 스영연이라는 그 카페에 가입을 했었어요. 스카이프 영어 스터디 연합? 이래가지고 영어 스터디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카페였죠. 스터디 하나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요. 쉽지는 않아요. 여기 빈자리가 나온 데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. 그랬는데 큰 효과는 못 봤어요. 여기 우리 스터디만 그랬는지 몰랐는데 좀 뭐 관리가 좀 느슨한 카페였거든요. 뭐 출석이라던가 이런 거를 빠졌을 때 뭐 페널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한 30명이 넘는데 매일매일 스터디에 참여하는 인원은 6명, 7명 이 정도? 근데 공부 내용조차도 자기가 숙제를 해갖고 온 거를 이렇게 딱 검사해가지고 매일매일 공부를 하게 만드는 뭐 이런 공부가 이렇게 맨데토리가 되는 그런 스터디가 아니었고, 이렇게 공부할 만한 컨텐츠들을 한 번씩 쭉 읽고 서로 읽고 뭐 역할 바꿔서 또 A, B 바꿔서 읽어보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 이런 스터디였어요. 그러니까 이 스터디를 하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공부할 게 생기는, 아 이런 표현도 있었네 하면서 다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만 이게 잘 되지가 않죠. 그래서 숙제를 한 거를 검사시켜주는 스터디가 아니고 스터디를 함으로써 내가 공부할 숙제를 만들어내는.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안 해요. 그렇게 하고 나면.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번씩 읽고 지나가는 수준에 이게 되다 보니까 거의 효과를 못 봤습니다. 스터디로 효과를 보려면 제가 보기에 1번 출석 관리가 굉장히 엄격해야 돼요. 페널티가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2번은 그 스터디의 내용이 이미 공부를 해온 숙제를 검사받는, 그러니까 공부해온 숙제를 다 배분을 하고 스터디에 와서는 그거를 나 했다라는 걸 확인하는 이런 식의 그게 돼야지 공부가 되지. 스터디에서 자 우리 뭐 공부해보자, 이거는 네. 공부는 어차피 혼자 하는 거거든요. 스터디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은 혼자 이거를 했을 때 조금 뭐 나태해질 수 있는 거를 서로 이렇게 감시자 역할을 해주는 이거기 때문에 네, 그런 부분이 좀 제대로 굴러가야 스터디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과외도 했었다 그랬죠. 과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머 인 유즈 인터미디어트를 가지고 했었는데, 요거 제가 다른 영상에서 그 그래머 인 유즈에 대한 영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. 그래머 인 유즈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그걸 알게 됐죠, 과외를 하면서. 근데 제가 그 공부 끝내고 직장생활 하면서 영어 실력을 좀 향상해 보려고 막 이 방법 저 방법 찾다가 시원스쿨 탭을 다시 사가지고 몇 년 만에 다시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랬는데 그때는 별다른 효과를 못 봤습니다. 이게 확실히 시원스쿨은 초급에서 실력을 확 이렇게 하는데 좀 적절한 것 같아요. 중급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닥 크게 변화를 못 느꼈어요. 그래서 탭이 참 비싼 돈을 몇십만 원 주고 샀는데 좀 아까운 그런 상황이 되었죠. 그러다가 이제 또 100LS 이거를 접하고, 이거에 대한 책을 접하고 이거를 또 시도를 했는데 이걸로는 꽤 괜찮게 효과를 봤습니다. 이거에 대한 거는 또 이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 몇 년에 걸친 이 영어 공부에 대한 이걸 쭉 제가 되돌아봤을 때 영어 공부를 위해서 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, 영어 공부를 안 하면,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면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에 저를 계속 이렇게 밀어 넣었던 거였던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수년 동안 영어 공부에서 손을 놓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의지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영어를 못하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. 제가 이제 호주 유학한 후에 귀국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취업을 하는데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. 제가 이제 전공 아티스트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느냐, 아니면은 뭐 그런 영어 이런
쪽으로 해서 취업을 하느냐, 이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영어 쪽으로 계속 업무를 하는 쪽을 제가 찾아다녔었죠. 그 이유는 이제 제가 호주에서 나오면서 뭐 그 호주 이민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영어권에서 생활을 해봤잖아요. 또 이거 뭐 IELTS 6.0, 7.0 받는다고 해서 절대 원활하게 사회생활 할 정도의 영어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계속 그런 쪽으로 좀 했었던 것도 있었어요. 사실 뭐 그림 그리는 거, 아티스트로 일하는 것보다 이렇게 영어를 활용한 포지션이 좀 더 보수가 나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, 어쨌든 제가 한국에서는 이제 그 한국 애니메이션으로서는 헐리우드에 개봉했던 유일하게 그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, 거기에 이제 어떤 라인 프로듀서로 일을 한 거였죠. 근데 이제 총괄, 그 영화 전체를 총괄하는 총괄 프로듀서는 이제 저희 자회사 캐나다에 이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거기에 프로듀서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스카이프로 이 PD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, 뭐 슈퍼바이저나 이런 사람들 다 모여서 정말 그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어요.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. 제가 관리하는 팀의 슈퍼바이저는 미국인, 그리고 뭐 저희 팀에도 뭐 인도에서 온 사람, 아르헨티나에서 온 사람, 뭐 이런 사람도 있었죠. 물론 다 영어를 하는데 저는 이 인도 사람들이 하는 영어는 정말 정말 알아듣기가 어려워요.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는데, 회의를 이제 하면은 우리 쪽 슈퍼바이저는 미국인, 저쪽 스카이프 건너 캐나다에 이제 토론토에 있는 사람들이, 총괄 슈퍼바이저는 영국인, 팀 헤드라는 사람은 인도 이민자, 테크니컬 디렉터인가? 그랬던 사람은 캐나다인, 기술적으로 또 관련해서 가끔 들어왔던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호주인. 액센트도 다 다르고 말 속도도 다 다르고, 그 프로듀서가 말하면 막 독일어 같고 이 캐나다인인 슈퍼바이저, 테크니컬 디렉터인가? 이 사람 말이 또 엄청 빨라요. 정말 한 50% 알아듣나?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 엄청 받고,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다가 이게 이렇게 그 대화를 하는 게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, 저쪽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쪽 마이크가 따가지고 이쪽에 스피커로 이렇게 보내주니까 이 안에서도 막 이렇게 울림이 있잖아요. 전화 영어가 어려운 것처럼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마켓에서 오디오 선을 샀어요.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. 그래서 오디오를 하나는 스피커로 보내고 하나는 내 개인 이어폰에 연결해서 나만 혼자 이어폰 해갖고 막 이렇게 듣고 이러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 못 알아들어서 이러니 막 출퇴근을 하면서 차에서 이제 고속도로를 거의 한 40-50분을 이렇게 왕복을 해야 됐었거든요. 조수석에다가 교재 놓고 들으면서 가다가 모르는 단어 나오면 이렇게 한 번씩 체크해서 확인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렇게 영어 공부를 했었습니다. 그랬는데 이제 캐나다 오고 나서는 좀 전화통화 같은 거, 뭐 그런 거 별로 두렵지 않은 수준이 됐죠. 이게 자주 노출된다는 것도 큰 효과가 있는 것 같고,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그 100LS, 지금까지도 좀 하고 있는데 이것도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. 제가 캐나다 온 지 1년 좀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영어 실력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되게 놀래요. 캐네디언들이 영어를 엄청 잘한다고. 근데 제가 호주에서 유학을 했었다 이러면 사람들이 다 그럼 그렇지 뭐 이런 반응이에요. 근데 저는 호주에서는 지금보다 영어를 훨씬 더 못했었거든요. 이게 어디서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, 올바른 방법으로, 효율적인 방법으로,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유명한 영어 강사들 중에 이보영 강사 이런 분들 유학파 아니잖아요. 이게 영어 실력을 상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자기를 몰아넣는 거, 이게 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뭐가 어떤 방법이 될지는 개개인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
그 직업 자체를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이런 걸로 했지만, 뭐 그게 어려우시다고 한다면 본인이 하는 업무에서 좀 영어 비중이 있는 거를 그동안은 뭐 이렇게 좀 피해 가셨다면, 내가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더 받고 이거를 좀 한자라도 더 들여다보고 하게 해서 내가 조금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거라면 나를 좀 그런 상황으로 해서 영어에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노출을 하자,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, 뭐 업무랑 이런 게 어려우시다면 하다못해 이제 스터디라도 하실 수 있는 거죠. 스터디도 그런 헐렁한 스터디 하지 마시고, 그거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해가지고 좀 그런 헐렁한 스터디를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아무 효과가 없어요. 뭔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스트레스를 피하겠다? 그거는 얻지 않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스트레스 만빵 받는 타이트한 스터디로 뭐 이렇게 해서 하시든, 좀 영어 실력을 향상하지 않았을 때 내가 너무 불편하다, 내가 너무 힘들어, 영어를 잘해야 되겠어, 짜증나, 영어 잘해야 돼, 이런 이런 상황으로 본인을 좀 이렇게 포지셔닝 하시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켄준마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어요. 유튜브에는 나오지 않는 캐나다 직장인 아줌마의 세세한 일상을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켄준마를 검색하세요.